여러분들이 직류발진기 이론은 딱 두 가지 형태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E. 우리가 유도 기전력이라고 해요. 유도 기전력을 뭐라고 표시하냐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유도 기전력을 이렇게 표시하는데 영어를 보면 자, P가 뭐 무슨 수? 극수인 Z 도체수 예? 그 다음에 파이를 우리가 자속이라고 그래요. 자속. 그 다음에 A 무슨 수? 병렬 회로수. N 뭐? 필연수를 이해해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유도 기전력은 PZ 파이의 60A분의 N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PZ 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셔도 되겠죠. 피자 뭐 피자 파이라고 하면 되겠죠. 예? 피자 파이 그리고 60A분의 뭐다? N이다. 이 유도 기전력의 식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가 두 번째로 잘 나온 식이 이거겠죠. 주변 속도. 주변 속도는 아까 V는 뭐다? 파이 뒤에 뭐다? N인데 얼마로 나눠야 된다? 60으로 나눠야 된다. 속도잖아, 속도. 속도. 그런데 이 직률발진기 이론에서 여기 유도 기전력의 식에서 변화가 생겨요. 어떻게 변화가 생기냐? 잘 볼게요. 60A에 P에 Z 파이에 N 이렇게 써도 되죠. 예, 식은 그러면 60A에 P에 Z라겠죠. 이거를 우리가 뭐로 넣을 수가 있다? 상수값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K값. 그럼 뭐가 돼요? K에 파이에 N이 되겠죠. 예. 그러면 이 문제에서 유도 기전력은 어떻게 된다? 자속과 예? 자속과보다 회전수 뭐에 비례한다? 뭐에 비례한다? 곱에 비례한다 그 말이죠. 곱에 비례한다. 자속과 회전수의 곱에 비례한다 뜻이에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도 기전력은 K 파이 N.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이렇게 물어본 것은 계산식으로 주어질 것이고 자속과 뭐에 비냐? 회전수의 곱에 비례하더라. 그게 유도 기전력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V-IRA는 나중에 할 거예요. 이거는 지금 하는 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전기자 무슨 작용을 하겠어요? 반작용을 하겠어요. 전기자. 그러면 전기자 반작용 그랬으니까 이 전기자 반작용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반작용이 생겼으니까.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전기자 반작용은 안 좋은 건데 그러면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 볼게요.
자, NS라고 이렇게 표시해놨죠? 이거. 예?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한다? 계좌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계좌라고 한다고, 계좌. 그 다음에 이 표시. 이 표시를 갖다가 뭐냐? 전기자 그래요. 이해했어요? 뭐라고? 전기자잉? 그러면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차트, 여기서 좀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할 부분이,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무부하시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부하시가 있을 거예요. 예? 무부하시란 말은 뭐예요? 부하가 아무것도 안 걸린 거죠. 맞죠? 부하시는 뭐예요? 부하가 걸린 거예요. 부하가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기자 반작용은 누구 때문에 지금 생긴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연원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직류 발전기에 구조해갖고 그려놨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 계자라는 자체는 고정이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전기자는 뭐예요? 회전하는 거예요. 회전하는 거라고. 이해하셨죠? 그러면 자속은 어떻게 가요? 자속은 반드시 N극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요? S극으로 가요.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자속. 예? 그러면 이 자속은 이렇게 가는데, 이게 지금 무슨 자속이냐면 주자속이에요. 주자속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데 이 주자속이 있는데, 주자속이 보세요.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네? 아니, 여기는 주자속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회전을 했죠. 전기자 전류. 그러니까 이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뜻이 자속이 전기자 전류에 의한 누구 때문에? 전기자 전류한. 그러니까 주자속이 전기자 전류한 자속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뭐예요? 영향을 받는 거라고요. 누구 때문에? 전기자 전류한 자속에 영향을 받는 것이 뭐다?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주자속에 전기자 전류한 자속에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주자속이 이렇게 가고 싶은데 전기자 전류한 자속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치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으면 자속이 갔죠? 그런데 전기자 전류한 자속에 만들어서 반대로 갔어요. 그러면 자속은 어떻게 돼요? 증가가 되는 거예요? 감소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갔으니까 감소가 될 거 아니에요. 자, 그것을 무슨 작용이 발생한다? 감자작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요겁니다. 감자는 뭐다? 자속이 어떻게 됐다? 줄어드는 거야. 줄어드는 거. 그러면 증자는 뭐겠어? 자속이 증가는 그겠지. 증자. 자속이 증가는 거다. 그러면 자, 이 자속의 영향을 받으면 이 그림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냐면, 봐보세요.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 라인은 갖고 있어. 그런데 두 번째는 이렇게 변화가 돼. 여기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중성축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중성축이에요. 잘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면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이 생겼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무부하시요, 부하시요? 부하시죠. 부하시죠. 맞잖아요. 부하시예요, 부하시.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무부하시에는 지금 부하가 걸렸을 때 전기자 반작용을 받으니까 이렇게 변화가 됐잖아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뭐가 이동한 거예요? 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옮겨진 거잖아요. 이동한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뭐가 이동했다? 중성축이 어떻게 돼 있다? 이동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중성축이 이동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중성축이 이동했는데 무부하시에는 중성축이 이동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아시겠어요? 무부하시는 그러면 중성축이 이동을 한다 안 한다? 이동을 안 한다. 그러면 중성축이 변화가 없다. 중성축이 이동을 하지 않을 때는 무슨 시다? 무부하시.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중성축이 이동했잖아요. 이동을 했는데 잘 아셔야 할 것이 있어. 이렇게 가는 것은 무슨 방향? 시계 방향. 이렇게 가는 것은 뭐? 반시계 방향.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발전기는 무슨 방향으로 이동하고 시계 방향으로 이동하고 전동기는 시계에 뭐로 간다?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더라. 잘 알아도. 예? 발전기는 무슨 방향? 시계 방향으로 이동하고 전동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더라. 그러면 자, 전기자 반작용이 나타나면 첫 번째가 뭐가 생겼어? 중성축이 어떻게 돼 있어? 이동을 했잖아. 맞지? 두 번째, 주자속이 증가가 되는 거야? 감소가 되는 거야? 감소가 됐지? 그러면 자, 주자속이 감소가 됐어. 그러면 주자속이 감소가 됐다는 말은 파이가 줄은 거야. 이게 줄은 거야. 이해했어? 파이가 줄어들면 앞에서 식에서 이게 나왔잖아. 2는 KL 파이의 N은 그랬지. 예. 그러면 2는 K 파이 N이니까 파이가 줄었잖아. 그러면 유도 기전력은 커져 적어져? 작아지지. 잘 알아도 유도 기전력은 어딘가?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유도 기전력이 이 전기자 반작용이 생겼는데 뭐 유도 기전력의 평균값이 증가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증가가 아니지. 떨어졌지. 감소했을 거다. 그래서 유도 기전력은 어떻게 됐다? 떨어졌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온 것이 이 전기자 반작용이 있으면 뭐냐면 전압이 불균이래요. 전압이 불균이라고. 전압이 불균이하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뭐를 뜻하냐? 정류가 나빠지는 거예요. 정류가. 예? 그 다음에 삼락. 삼락이 뭐야? 플래시 오브야. 그러니까 불꽃이 튀겠다 그 말이야.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은 뭐다? 중성축이 어떻게 됐다? 이동했다. 그 다음에 자속이 떨어졌으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전압이 내려갔다. 그 다음에 정류가 어떻게 됐다? 불량하다. 왜? 전압이 불균등하기 때문에. 이게 전기자 반작용의 현상이에요. 그게 그렇게 됐나요?
이해했죠? 그러면 이 전기자 반작용의 감소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뭐예요? 전기자 반작용이 일어난 거고, 그러면 전기자 반작용의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자 반작용 대책.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 대책인데 첫 번째 뭐다? 첫 번째 뭐냐면 중성축을 미리 이동시켜요. 이해하셨어요? 중성축을 미리 이동시킨다. 두 번째, 전기자 반작용의 가장 유효한 대책. 전기자 반작용의 가장 유효한 대책을 뭐라고 하냐? 우리가 보상 건선이라고 해요. 예? 이게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전기자 반작용의 가장 유효한 대책은 뭐다? 보상 건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상 건선이라는 개념은 뭐냐? 보상 건선. 전기자 전류의 반대 방향으로. 자, 전기자 전류의 반대 방향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보상 건선이에요. 누구 때문에 생겼으니까? 전기자 됐으니까 이 전기자 전류의 반대 방향으로 흘려서 상쇄를 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가장 유효한 대책이 뭐다? 보상 건선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국을 설치하겠다. 보국. 그런데 나중에 이 보국이라는 자체는 또 정류도 나와요. 정류. 그런데 일단 이 전기자 반작용의 대책은 가장 유효한 대책은 뭐다? 보상 건선을 쓰겠다. 나머지 안 해도 돼요. 나중에 할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정류작용 그랬어요. 정류작용. 자, 정류작용 그랬잖아요. 정류작용에서는 가장 여러분한테 많이 물어볼 수 있는 것이 그림이에요. 그림. 그림. 먼저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가 IC 마이너스 IC. 그러면 IC란 말은 무슨 말이냐? 정류 전류란 말이에요. 예? IC는 뭐다? 정류 전류. 그 다음에 TC. TC는 정류 주기란 말을 써요. 주기.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보시면 주기란 말을 쓸게요. 주기. 주기는 T락이에요. 그러면 주기는 T라고 하는데 T는 뭐를 뜻하는 거냐? 1.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또는 뭐예요? 사이클. 사이클이 회전이죠. 예? 그러니까 1 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주기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돌았어요. 여기가 1초 합시다. 응?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번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초 걸렸다는 뜻이에요? 1초 걸렸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다고 봅시다. 이렇게 그렸다고 해요. 얘가 일체예요. 응?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일체에 몇 번 돈 거예요? 2번 돌았잖아요. 2번 돌았으면 한 번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초예요? 0.5초잖아요. 맞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1초에 한 번 회전을 했다. 1초에 1회전. 그러면 우리가 뭐냐? 1Hz라고 해요. 이게 F예요, F.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1초에 몇 번 돌았어요? 2번 돌았잖아요. 그러면 몇 Hz예요? 2Hz. 이해하셨어요? 2Hz. 그러면 2바퀴 도는데 시간이 몇 초 걸린 거예요? 1초 걸린 거잖아요. 그러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초예요? 0.5초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주기하고 이건 뭐다? 주기하고 주파수분이 이렇게 간다. 그럼 무슨 관계? 밑으로 떨어지면 다 무슨 관계? 역수관계, 역수관계. 뭐라고요? 무슨 관계? 역수관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보면 되잖아요. 1분의 1은 1초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2분의 1은 얼마가 돼요? 2분의 1은 0.5초가 되겠죠. 그래서 주기와 주파수는 무슨 관계를 갖고 있다? 역수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주파수는 얼마예요? 60Hz를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쓰고 있는 주파수는 60Hz인데 그러면 1초에 몇 번 돈다는 뜻이에요? 60번 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T는 몇 분의 몇 초다? 60분의 1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 T는 60분의 1초가 될 거라고. 그래서 주기하고 주파수는 무슨 관계가 있다? 무조건 밑으로 떨어지면 반비례 관계예요. 그러니까 역수 관계란 말을 쓰는 거예요. 역수.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내가 이 정류 주기를 그렸다고 합시다. 자, 정류 주기는 첫 번째 이 그림이 나와요. 이게 1번. 무슨 정류? 직선 정류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두 번째 그림 우리가 사인파 정류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 그림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몇 번? 1번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뭐다? 이상적인 거. 그런데 1번하고 2번을 동시에 해놨잖아요. 그러면 1번하고 2번은 이렇게도 보여요. 이 1번하고 2번을 합쳐서 무슨 정류라고 하냐? 꼭 기억할 거. 불꽃 없는 정류다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불꽃이 없는 정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시험상에서 물어볼 때는 가장 많이 물어본 것이 3번하고 4번의 그림이에요. 자, 하나는 그림이 잘 보시면 그림 자체가 보시면 앞에서 떨어지고 뒤에서 떨어졌죠. 자, 이렇게 하나 떨어졌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요놈을 우리가 3번, 요놈을 4번이라 할게요. 예? 그러면 3번이 뭐라 그러냐? 3번. 무슨 정류? 부족 정류라고 해요. 예? 그래서 부족 정류는 뭐냐면 후단이란 말이에요.
부족정유. 그 다음에 4번. 4번을 갖다가 과정유가 돼요. 여기는 무슨 단? 앞단이란 말을 쓰시고, 앞단 또는 전단. 이해하셨어요? 그럼 문제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정유, 앞단에서 앞이라고 나면 무조건 과정유. 뒤라고 나면 뭐다? 부족정유. 그러면 3번, 4번의 그림을 물어볼 거예요. 부족정유가 몇 번이냐? 그 다음에 과정유가 몇 번이냐? 그래서 뒤에 있으면 부족이고 앞쪽에 있으면 뭐가 된다? 과다.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요? 브러시 어디? 브러시 뭐? 후단이라고 했잖아. 후단. 후단. 브러시 뭐? 앞단. 그러면 이 정유곡선이라는 자체는 잘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아셔야 될 것이 그러면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뭐냐면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정유를 좋게 하는 방법. 정유를 양호하게 하는 방법. 첫 번째, 탄소 브러쉬를 쓰겠다. 탄소 브러쉬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탄소 브러쉬를 사용하는데, 탄소였는데, 접촉장이 큰 것을 쓰겠다. 그래서 탄소 브러쉬라고 나오면 접촉장이 어디다? 큰 거를 쓰겠다. 그래서 이 탄소 브러쉬 사용, 접촉장이 큰 것을 갖다가 무슨 정유라 하냐? 잘 알아두세요. 저항정유라고 해요. 이해하셨어요? 저항정유. 두 번째, 우리가 보극을 쓰겠다는 말이고. 그래서 이 보극을 쓰면 이 보극은 무슨 정유냐면 전압 정유예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론에서 배울 건데 코일 이거를 리액턴스라고 해요. 코일의 전압은 이렇게 표시가 있어요. 이렇게 표시가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일이란 자체는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변화가 되면 그때 전압이 발생해요. 이 L 있죠? L이 리액턴스예요. 리액턴스. 코일이라고, 코일. 그래서 기호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코일의 기호예요. 그러면 이 보극이란 자체는, 자, 보세요.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L 값을 내려요.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가겠죠.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보극이란 말은 리액턴스 전압을 어떻게 된다? 리액턴스, 코일의 리액턴스 전압이 어떻게 된다? 작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를 내리는 거예요? L을 내리는 거예요. 이 L값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잘 나온 것이 이게 I죠. 이게 I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VL은 L의 DT분의 DI 그랬는데 이것이 시간이죠. 그러면 시간이란 말은 이거예요. 정유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식이 뭐로 바뀌냐면 이렇게도 바뀌어요. L에 P10분의 EIC로 바뀌어요. 아시겠어요? 왜 이거를 써주냐면 지금 코일의 리액턴스 값을, 즉 L 값을 내렸어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 값이 줄였다는 말은 이 값은 어찌라는 뜻이에요? 커지죠? 반비례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류를 좋게 하는 방법은 정류 주기를 어찌해야 된다? 정류 주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길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길게 한다. 정류 주기를 길게 한다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 이거 보십시오. I라는 자체, 이 식을 물어볼 거예요. 식입니다. 그래서 L의 P10분의 뭐가 된다? EIC다. 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식. 이게 무슨 정류냐면 전압 정류예요. 그 다음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인덕턴스를 적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덕턴스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슨 거를 쓰겠다? 단절권을 사용하겠다. 단절권을 쓰게 되면 L 값이 줄어들어요. 단절권이란 말이 L 값이 줄어든다고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내놓고 다음 중 정류를 좋게 하는 방법에서 이렇게 주어질 거 아니에요. 단절권 대신 아까 뭐를 썼다? 이렇게 줘되면 답은 몇 번이 돼야 된다? 전절권이 답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단절권이라는 것을 쓰고 있다. 전절권은 쓰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정류를 좋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보극이라는 말은 뭐예요? 보극. 전기자, 반작용도 줄이죠. 예? 아까 그랬잖아요. 보극은 전기자, 반작용도 줄이죠. 그 다음에 정류도 어떻게 돼요? 정류를 어떻게 된다? 양호하게 한다. 그러니까 보극이라고 줘지면 전기자, 반작용도 줄임과 동시에 또 계산한다? 정류를 계산한다. 이해하셨어요? 그렇지만 전기자, 반작용에서 가장 유효한 대책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뭐가 된다? 보상, 건선이 답이 되는 거고,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다음 중 정류를 좋게 하는 방법에서 저항정류가 뭐냐? 그 다음에 보극은 뭐다? 전압정도. 이게 전압이잖아요. 전압. 그 다음에 그 밑에 봐보십시오. 보극이 없는 직류 발전기는 부하 증가에 따라서 브러쉬의 위치는 어디로 이동시킨다? 아까 브러쉬의 위치는 어디? 회전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이제 그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2페이지 발전기 종류. 자, 직류 발전기의 종류는 종류라고 했어요. 종류. 타여자 발전기가 있고,
자여자 발전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여자 발전기가 직권 발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분권 발전기가 있고, 복권 발전기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종류입니다. 그러면 직류 전동기의 종류도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있어요? 타여자 전동기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무슨 전동기? 자여자가 있을 거라고. 예? 그러면 자여자 전동기는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직권 전동기, 그 다음에 분권 전동기, 복권 전동기가 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직류 발전기 종류에서 타여자, 자여자 이렇게 표시하는데, 타여자는 그림을 그려보면 여자란 말은 뭐예요? 자석이 되는 거예요. 여자 시켰다 그 말은. 그러면 타여자 발전기 그러면 그림의 형태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 그림이 타여자예요.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 IF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전류냐면 계좌전류라고 말했어요. 예? 계좌전류. 그 다음에 여기는 F라고 써요. 그러면 이거는 뭐? 계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파이는 자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A라고 써요. 이렇게 A. 그러면 여기는 뭐다? 전기자예요. 전기자.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내가 표시했다. 그러면 이거는 전기자전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표시했다. 그럼 이거는 부하전이에요. 예? 표시가. 그게 그림이 어디가 있어요? 페이지 3페이지에 있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타여자 발전기 그랬어요. 타여자. 이 그림을 잘 보시면 계좌와 이게 계좌죠. 이게 전기자잖아요. 그러면 잘 그림을 보시면 계좌와 전기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계좌와 전기자가 분리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계좌와 전기자가 분리가 되어 있고, 두 번째, 이 타여자란 말은 여기에서 전원을 공급하는데 이 전원을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했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외부에서 전원을 어떻게 되겠다? 공급하겠다. 외부에서. 예? 그러면 일단 계좌와 전기자가 접속되지 않는 것은 무슨 발전기? 무슨 발전기? 타여자.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외부에서 그러니까 계좌 전류를 다른 직류 전원에서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타여자의 가장 큰 특징은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이 어떻게 된다? 가능하더라. 꼭 알아둘 거야.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이 가능한 발전기 뭐냐? 그러면 뭐다? 타여자 발전기라고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잔류자기란 말을 썼는데 잔류자기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볼게요. 우리가 전기 이론에서 히스테리 곡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히스테리. 이 히스테리 곡선이라는 자체는 P 자석 밀도 그 다음에 H 자기의 세계 이거 나중에 다 해요. 자, BH 곡선이라고 돼요. BH 곡선. 그러면 이 BH 곡선인데 이쪽이 무슨 축이에요? 예? 이게 무슨 축이라고 그래? 응? 응? 이거를 우리가 정축이라고 해. 정축은 무슨 축? 세로축이야. 예? 그러면 이게 무슨 축이야? 횡축이란 말을 써. 그러면 이게 무슨 축? 가로축이야. 왜 이걸 썼겠어? 어? 다음 중 B는 무슨 어디다? 횡축이고 정축이고 H는 어디? 횡축이다 그 말이야. 가로축 세로축이니까. 그러면 이 H란 말은 자객의 세기라겠어. 자, 자속을 이렇게 증가를 시켰어. 이렇게. 자속을 증가시켰는데 자속을 이게 0이야. 자속을 증가시켰는데 자속을 0으로 바로 떨어진다고 해서 이 값이 그대로 내려올 수가 없어. 그러면 약간 어떻게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이게 무슨 자기? 무슨 자기? 잔류자기. 위에서 자, 점. 횡축에 만나는 점은 뭐다? 정축에 만나는 점은 누구? 잔류자기야. 정축에 만나는 점이야. 이해했어? 그러면 이 잔류자기가 있으면 잔류자기를 없애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리죠.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 보자력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잔류자기를 어찌한다? 없애는 거예요. 내가 글씨가 안 써져. 이해했죠? 그러면 횡축과 만나는 점은 누구야? 횡축이잖아, 횡축. 횡축과 만나는 점은 누구냐고? 횡축과. 무슨 자리야? 보자력이야. 그러면 이 곡선이 여기하고 여기에 곡선을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나와. 이게 무슨 곡선? 무슨 곡선? 히스테리 곡선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테리 곡선은 이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뭐가 된다? 손실이 커져. 손실이 커진다고. 없어. 기계가 이론에가 있지. 응? 여인.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히스테리 곡선은 꼭 알아둬야 돼. 이해했죠? 안 되면 찍으면 되잖아. 이? 사진기로 찍어. 여기 거로. 그래서 일단 타여자는 뭐다? 외부 전원 없이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해 준 것이 뭐다 한다? 타여자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계자와 전기자가 분리되어 있다. 그러면 뭐다? 무슨 여자기?
타여자 발전기. 그래서 이 타여자는 봐봐. 잔류자기가 어쩌도 없어도 왜? 외부에서 뭐를 하니까 전기를 공급해 주잖아. 그러니까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이 어찌다 가능하다. 잠시 이따 할게. 몇 시요? 지금 47분입니다. 시간은 됐구만.